국방부장 그리고 그 전임 국방부장이었던 웨이펑어까지 다 문제가 돼서 잡혀갔었거든요. 현재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뇌부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건 틀림없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9월 3일 승전절에 시진핑 주석이 수만 명의 병력을 앞에 놓고 사열을 할 텐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실각했지만 꼭두각시로 나와서 거기서 사열을 했다. 뭐 이렇게 해방군의 민심이 흉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박사님 모시고 또 중국 관련해서 또 핵심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이제 보도한 걸 보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에서 이제 3명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시진핑 주석이 발탁했던 핵심 장군들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확실히 이 군사위원회 성원 중에 처벌을 당하게 된 사례가 나타난 거는 굉장히 특이한 큰 사건이고요. 다만 이거를 시진핑 주석의 권력 약화라든지 또는 실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작년 한 6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 키워왔던 소위 로켓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무기 개발과 구매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로켓군의 10수명에 해당되는 장군들이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끝자리에 말씀하신 리상프 국방부장 그리고 그 전임 국방부장이었던 웨이펑어까지 다 문제가 돼서 잡혀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국방부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동준이라고 하는 해군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 조치로 해석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뇌부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건 틀림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 실각과 연결 짓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후추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공개 행보가 뭐 눈에 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후추나는 최근 경제체제 개혁 심화 주제로 열린 정협 상무회의를 이끌었는데 이게 부주석 서열 2위인 후추나가 상무회의를 이끈 것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뭐 받고 있어요. 한때 후진타오 전 주석이 후계자로 낙점한 후추나의 정치 활동이 강화된 것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후추나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그동안 후추나 부주석이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활동이 거의 없다가. 네. 활동이 사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일단 중국의 국영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았고 해외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디어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언론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뭐 시진핑 실각설이니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소문이 돌다 보니까 시진핑 실각을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격퇴 지정을 받아서 차기 지도자로 내정이 돼 있다는 후추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후추나 관련된 기사가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특종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예, 정협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흔적기관 같은 조직이고 예,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치 행보가 불거진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아니 그걸 정치 행보가 불거진 거라고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뭐 무슨 결론을 내렸답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뭐 이런 평가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원래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주재를 했는데 그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인자가 해야 되는데 뭐 2인자가 주재를 했다? 그런 식으로 좀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지레짐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 중국 공산당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13년간 뭐 연설 165편을 담은 어록을 출간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 주석의 권력 이상설이 해외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뭐 맞춰서 나온 것이라서 아무래도 이번 어록 출간 단순한 성과 정리라기보다도 뭐 최근에 뭐 불거지는 그런 실각설을 좀 의실해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다 낭설인 것 같습니다. 네, 다 낭설인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해외 매체에서 시진핑 실각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 시진핑 실각설을 이야기한 해외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들이 그런 이야기를 떠드는 데가 있죠. 근데 저는 별로 그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9월 3일 그 승전절에 시진핑 주석이 수만 명의 병력을 앞에 놓고 사열을 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설할지 모르겠네요. 뭐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실각했지만 꼭두각시로 나와서 거기서 사열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둘러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시진핑 실각설은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9월 3일 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실제 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난 16, 17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는데, 신형 전차와 해군의 수중 무인 체계가 처음 공개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음 달 3일 전승정 열병식을 앞두고 중국이 최신 무기와 잠수정을 잇따라 내세우면서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체제 선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전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단 제일 큰 목적은 그 둘 다가 아닐 겁니다. 제일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그 로켓군의 일련의 그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네네. 로켓군 장성들이 다수가 체포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로켓군 괜찮은 거야? 이런 의문이 떠오르고, 그럼 당연히 그 잡혀간 이유가 군수 관련한 부정, 신무기 개발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인민해방군이 개발했다는 무기는 제대로 개발이 된 거야? 그 무기들은 제대로 나온 거야? 품질에는 문제가 없어?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의구심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방군의 그 민심이 흉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문들을 일소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규모로 9월 3일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를 보이면서 새로운 무기도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개발해온 무기에 신무기 문제없다. 그리고 우리 인민해방군 문제없다. 우리 인민해방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해방군은 나에게 충성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정치적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한간에서 나오는 그런 뭐 루머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아마 그런 루머가 시진핑 주석한테 중요하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여론, 중국 내부의 의구심들을 일소할 필요가, 그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뭐 액션이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원인 결과 관계를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부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그 원인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로켓군 이거는 그냥 원래 팩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네. 내부의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로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제 네. 그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중국 외교 당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과연 중국이 이 미국의 입장을 뒤로 하고 대만 침공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입장이라기보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안 했다면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 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대만 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맥이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그 발언이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그 문장만 딱 따가지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만 딱 따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임을 한 번 더 하면 지금 미국 헌법상으로 못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씨가 또 대통령을 하니까 우리는 대만 공격 못하겠네 이럴 거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 상황과 문맥을 파악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애매하네요. 결론은 그러면은 뭐 무조건 안 한다도 아니고 뭐 한다도 아니고 여지를 좀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금해야 될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으로 어떤 논리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푸제남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CCTV에 방영된 뉴스에선 실제 이륙 장면이 없이 그림자 화면만 내보였거든요. 핵 추진도 아닌 함선에서 과연 전자식 캐터펄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보여주기식 선전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진실은 알기 어렵죠. 그런데 푸제남의 캐터펄트가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그 중국이 만든 우리로 치면은 독도함 같은 강습함에 전자식 캐터펄트가 먼저 장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캐터펄트는 용량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고 소위 드론, 무인기를 발사하는 그런 캐터펄트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푸제남에 올라가 있는 캐터펄트가 한 대가 아니에요. 캐터펄트가 3대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캐터펄트가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캐터펄트를 무려 3개나 항공모함에 장착을 하고 다닐 이유가 있는가? 그걸 뭐 3개씩이나 다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캐터펄트 자체가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캐터펄트를 장착한 이 항공모함이 소위 대양 함대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근해 작전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쪽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이 중국과 필리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됐습니다. 보니까 여기 사상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같은 해역에 미 구축과까지 전제가 되면서 분쟁이 단순한 영유권 다툼을 넘어서 미국이 얽힌 국제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남중국해 정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남중국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중국은 이제 소위 내해화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영토고 자기네 영해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주장해서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네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미국 구축함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인민해방군이 미국 구축함을 몰아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반박하는 성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아마 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사죠. 이것은 남중국해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백열화되고 있고 전쟁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타이완 외에도 다른 그런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나라와도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나요? 네. 러우 전쟁 이후에는 약간 동북아 뭐 내지는 동남아 이쪽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야 아, 그 역량을 중국에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서도 보니까 그냥 휴전이 아니라 아예 종전으로 간다는 그 푸틴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단순히 뭐 트럼프가 푸틴을 좋아해서 그런 브로맨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빨리 네. 이 러시아 이슈를 정리를 해야지 예. 이 중국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임기 중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어.